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날씨 춥죠, 여러분들? 예, 추운 가운데 어제 비 내리더니 날씨 춥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춥더라도 여러분들 하여튼 마음 따뜻하게 또 힘차게 한 주 또 열어가시길 바라고, 오늘 기초인문서 4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442페이지 우리 제2편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볼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주차 우리 강의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또 한번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을 배우는데요. 자, 그럴 때 먼저 여러분들 우리 신고납부 방법이요. 국세에서 신고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고납부 방법은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불성실에 신고납부를,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할 때, 오늘 취득세 할 때 가산세에 관한 것을 이제 강론에서 각 세목별로 자세하게 이제 배우고 다시 이제 조세 총론으로 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또 훑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뭐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과산세부터는 이제 보세요. 1차적으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 발부돼서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 가산세 합해가지고요.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기 한이 있었을 텐데 또 미납부해.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도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배울 건데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고,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달라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강론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지 않네,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인데,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딱 하나만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얘네들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요거 아셨죠, 여러분들? 많지도 않고 3개인데 여러분 3개는 기억해야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3가지 딱 기억하고,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 12월 달에 받게 되신 분도 계실 건데, 고지서 발부됐는데 진짜 추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납세.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등등등,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안 외우고는 못 배게, 이거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뭐 이런 보통징수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는 한 60번 이상을 물어봐요, 여러분께. 그런데 계속 대답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60번 이상을 물어볼 건데 그냥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못 배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강론을 얘네들을 강론에서 다 배웠어야 되는데, 세금들 배우고 징수 방법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은데, 아직은 이 세금들을 자세히 안 배우신 분들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아직 기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했다가도 금방 까먹고 그러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기억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부가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죠. 항상 보통 징수 그러면 여러분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죠. 예,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거. 그래서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업자에게 납세 고지서, 국세 같으면 납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근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지방세 금방 봤다시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지방세, 가산세.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지방세보 가산금. 그 다음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정됩니다. 자, 그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요.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항상 물란만 안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네들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일단 이번 순환에서는 얘들 보통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요? 맞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왔는데, 자, 내년 여름에 이제 고지서 날라왔는데, 여보,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이제 올해부터 제가 계산할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고, 얘네들.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은 뭐만? 가산금만 정됩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가산금만 정되는 세금이고,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정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니까 가산금만 정됩니다.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속아넘어가면 안 되고, 국세에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납세 고지서 발부되는 국세, 정부 부과세하는 국세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얘는 정부 부과세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지방세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이렇게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죠. 그러니까 특별징수요. 근데 등록면허세, 이 등록면허세가 특이하게 등록면허세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 문제에서 얘네들을 취득세나 재산세에 특별징수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여러분들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요 지방세 3개 세목에서는 뭐만?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풀었었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X요? X였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지난주에 본 수업 때 하고 끝날 때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그 기억력이라는 게 공부에 대한 이 시험용 공부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보면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무슨 오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특강 예전에 보면 오후에 이제 그 단원별 특강 같은 거 할 때 많이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이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붙여서 다음 주에 또 내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처음에 30% 40%였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출제하잖아요. 정답률이 70%예요. 그럼 30% 분들은 뭐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 분들인데 30%는 지난주에 낸 거 똑같은 문제 드래그해서 붙였는데 또 틀리냔 말이지.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틀리고 그러는데, 자, 그 30% 분들이 다 맞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겁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되는,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늘. 자, 이건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이냐면,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건 특별징수고, 보통징수라는 것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납세고지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고지서 발부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문제 봤었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은 종부가 세인데 거기서 날라오는데 납품자 휴통에 버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종부세 고지서 이제 발부되면 12월 달에 발부되는데 발부되면 지금 이제 발부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이제 12월 달에 하여튼 발부돼서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발부해요. 이제 지금 발부하면 아마 12월 이제 여러분 11월 말 12월 초에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 날라온다. 종부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고지서 슈팅에 버리면서 신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직접 납세 문자가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시험용으로만 중요하다. 하여튼 원칙 종부부가세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만뿐 하나여 들어있으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였는지 항상 시험 지문을 살펴봐야 되고,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세법에서는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겠지만 9월 달 가면 특히요. 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숫자만 보면 세법에서는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 고득점을 하려면 숫자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문제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특별징수되지 않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가산금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그 신고 납부 의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의무란 말이 나오죠. 자, 신고 납부 의무 같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벌과금 학자들이 얘기하죠.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했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거기서 발부했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지방세 이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순서상 가산세가 먼저 나오고 합해가지고 거기서 보냈는데 미납부하면 가산금이니까 이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징수흐름상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산세는 종류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돼요. 나중에 이제 취득세 할 때부터 배우게 될 건데,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런 식으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 전,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하는데요. 나중에 강론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그냥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가산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거, 또 납부 지연에 대한 이 가산세 합한 게 이제 가산세인데요. 강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가산금은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라고 해서 이 가산금은 이번에 2022년 내년 2022년 2월 3일에부터는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또 입법 예고가 나온 것이 아직 법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지방세 징수 체계가 준비 안 돼가지고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연기한다. 그래서 2020년도는 가산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항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계, 그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가산금. 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가산금. 저렇게 해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우리가 교재에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아직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하여튼 어려울 거 없어요.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적용되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의미는 나중에, 지금은 왜 포함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연체적 성격으로 그러는 건데 결론만 알아두시고 지나가면 나중에 사례 속에서 5월 달쯤에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요 테마에서 32회 시험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성립 확정 소멸은 원래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 세금 납부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 의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우리 세목별로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물건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그래서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또 그 다음에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얘네들 세 개 세목 다 언제다? 6월 1일이요. 똑같습니다.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상업소분과 개인부는 어느 때요? 7월 1일. 그래서 다르다는 거 꼭 비교하고, 재산세들하고. 소득세는 소득이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언제부터 어느 언제까지의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럼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숫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 얘기하면 언제요? 12월 31일.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땡땡 12월 31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게 소득세는 언제다? 12월 31일. 딱 숫자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아이고 잘못 눌러져가지고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뭐 복습이니까 뭐. 취득세는 대상물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X인데 왜 틀렸어요?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신고 납부 기간이지,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잘 생각해봐요. 언제라고요? 자, X입니다. 7월 1일? 아닙니다. 자, 언제? 오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머리 회로가 잠깐 막 꼬이나 하면 지금. 소득세는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금방 아까 봤는데 날짜로 하면 언제라고요? 12월 31일. 자, 이렇게 해서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바꿔요. 자, 꽃이 또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상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 언제 X인지 목소리가 지난주에는 좀 커진 것 같더니 오늘은 다시 방관자 모드로 그냥 부정하는 모드로 가는데, 여러분 언제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서 같이 공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입니까?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냐?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납세의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인데 오늘은 기초임금과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얘네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되고 일단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까 언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금을 확정하느냐? 누가 확정해요?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예, 세무공무원이에요. 과세주체가 확정하는데, 자, 과세주체가 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즉,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과세권자 세금 계산하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두 가지만 일단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세는 국세, 종부세예요. 딱 하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봤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O, X요. 보통 징수하니까 뭔잖아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납세무 소멸이요. 우리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소급의 시작 수요가 없어지죠. 충당은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 대신 내드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세금에 충당되질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하느냐? 소멸합니다. 30원만큼 세금에 충당했다는 안내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취소, 소급해서 시작 없어지고 제척기간 만료,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거예요. 제척기간이 뭐고 소멸시효가 뭔가요? 물어보는 분들 있으시는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요. 둘 다 소멸사유이긴 한데 이 부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과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금을 안 낸 걸, 내가 사기친 걸 하여튼 모르고 10년, 7년, 5년 이런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징수권 소멸시 완성 이거는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만약에 내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사기친 거 아닐 때는 그냥 7년, 다운계약서 썼을 때는 10년간 부과하지 않고 지나가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세를 다운계약서 쓴 거를 7년 만에 알게 됐어요. 과세관청 세무서에서.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요. 이제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하지 않고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 다음에 뭐 압류도 안 하고 독촉장도 그 이후에 안 날라오고 쭉 시간 지나가서 5년이 지나면 이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금 권리 소멸시켜서 부과할 수 없게 해요. 근데 납세는 소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중단이라고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해서 독촉장이 5년 될 쯤 돼서 끝날 때쯤 돼서 독촉장이 날라와요. 또는 재산 압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중단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5년 진행하는데 또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5년 까먹을 것쯤 됐을 때 컴퓨터가 이거 독촉장 보내고 그러니까 까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거예요. 자, 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을 실생활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신고하지 않고 뭐 사기친 걸 모르고 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뒤늦게 과세관청에서 알았다고 해서 부과할 수 없는 거고 소멸시효는 부과할 수 있었는데 부과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형성권, 부가권 뭐 이런 것 저 차이 청구권과 형성권 차이점이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법적 효과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한다는 거. 양도세를 신고하지 소득세 같은 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간 지났을 때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거고 요거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수요가 완성한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차이점 비교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간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오늘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법적 효과를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제척 기간 나중에 나오면 꼭 기간, 소멸시 기간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초면 과정에서는 소멸 사유라는 거 말고 가시고 의문점을 막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가져도 돼요, 이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요.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또 부가 철회, 고지서 보내는데 도달이 안 되니까 주소용없어 불분명해서 다시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없어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아니다. 이렇게 소멸사유인 것과 아닌 거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봤네요. 납세문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O, X요. X였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다시 고지서 보내니까 취소가 소멸사유지. 그래서 부가의 취소와 철회를 여러분들 구별합니다. 취소가 소멸사유고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늦게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늦게 오신 분들은 학원에 지금 등록 늦게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동영 1주차 강의부터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도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무조건 1주차 강의부터 다른 과목 똑같아. 다 1주차 강의부터 처음부터 빨리빨리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도로. 그래야지 계속 안 듣고 그냥 여기서 지금부터 나는 지금 왔으니까 지금부터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이러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1주차부터 반드시 인강을 수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우리 취득세입니다. 우리 지방세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를 좀 공부하는데 한번 여기 화면을 봅니다. 교재를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삼청이 아니구나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해야죠. 아 진짜.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요 지시봉이 요게 지금 빨간색인데 지금 여기 지금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새 거로 이렇게 다른 거로 이렇게 스페어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꾸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합격생 한 분이 합격했는데 뭘 세법은 하긴 또 들으면 좋지. 세법 강의를 뭐하러 또 합격한 사람이 예비 합격생인 분이 이걸 또 우연히 또 강의를 봤는데 노란색 교수님 저희들을 합격시킨 빨간색으로 하셔야죠. 노란색 다시 이거를 좀 부러졌던 건데 본드로 붙여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다시 빨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인데 한번 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시험 문제는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두세 문제 출제된다. 세 문제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취득세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성격이요, 특징.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처음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용어를 익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한 때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럼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취득의 유형, 구분 이런 것들이요. 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최근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데 32회 시험에서도 취득의 개념 요거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이 납세 의무자는 제가 32회 시험 앞두고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32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좀 깊은 내용이지만, 32회 시험 깊은 내용이지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그 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납세 의무자예요. 이번 33회 시험이 이제 앞두고서는 별표에 2개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납세 의무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립함대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별표 무조건 나온다, 별표 3개는 아니지만 중요하고요. 취득의 시기요.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한 때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계약일로부터인지, 잔금 지급일로부터인지, 등기일로부터인지, 이 취득 시기 어느 때로 하느냐에 따라서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취득 시기는 별표시 한두 개짜리인데 하나 하거나 또는 어떤 해에는 2개 하거나, 그런데 올해 33회 시험 앞두고서는 취득 시기는 별표시 3개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3회 시험에서는, 이번 33회 시험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세금 계산은 과표라는 거, 과세 표준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그럴 때 다른 세금들도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 중요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그래서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33회 시험 역시요. 그 다음에 납세지,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 납세 절차는 시험에 뭐 거의 단골입니다, 그냥. 그래서 별표 3개고요. 32회 시험에서도 납세 절차 여기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 질문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33회 시험도 역시 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 공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제 비과세라는 것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테마는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제가 뺐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세금들도 강론에서 세금들을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그 구조, 각 세목들의 구조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공부 이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이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걸 공부합니다. 다시요, 다른 세금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과정이 심화될수록 이제 심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이 세금은 누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합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체계가 잡히고 헷갈리는 것들 세목별로 다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아이고 빨리 공부하라고 시작하라고 막 몸을 흔들고 있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출발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계율을 봅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인지, 특징인지, 성격인지,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취득세 계율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여러분요, 성격 특징을 보면 유통 과정에서, 이거 줄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PPT 강의하는 내용들은 핵심 요약 자료에 다 있고,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는 그 문제, 확인학습 문제로 해서 뒤에 다 여러분 다운받는 또 배부된 그 핵심 요약 자료에 맨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다 있고 핵심 요약 자료도, 요약 PPT 강의한 내용도 다 있으니까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듣는데 필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설명을 듣는데 주력하시면 됩니다. 줄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통과세,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고.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래서 소유권이,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고,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취득세요. 어떤 특징이냐?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을 얘기할 때 밑반찬처럼 기본적으로 깔려놓은 자, 성격이죠. 그래서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세금들입니다. 자, 취득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를 취합니다. 물세를 취하는데 개별과세.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시험에.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안 나오는데 다만 이 물세, 인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이제 시험의 지문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이거 물건 할 때 물이죠.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 의무자에,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보고요. 사람은 안 보고 그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이 물세를 취하는데 재산세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물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자,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데 A주택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10억이라고 할게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9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요,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관할 구역 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가격이 이거보다 더 요즘은 뭐 더 풀 수도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A주택 10억, B주택도 취득했네 9억, 그럼 합쳐가지고 19억 곱하기 세율. 자, 이랬다 그러면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세라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취득세는 계산할 때 취득자의 인적사항은 안 봐요. 안 보고 취득하는 물건만 봅니다. A주택 가격이 얼마냐? 취득가격 10억,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B주택 가격은 얼마냐? 9억, 그럼 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요. 그 등기하는 그 물건, 부동산 각각 따로따로 등록매수를 계산해요. 재산세요. 강남구청장에 우리 관할구역 내 갑이 A주택도 있는데 B주택도 있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인세예요. 아니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역시요. 강남구청장은 A주택 취득 소유자 인적사항 안 봐요. 그냥 주택만 봅니다. 자, 10억이야? 그럼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A주택에 대한 재산세, B주택 9억 곱하기 세율에서 B주택에 대한 재산세, 각각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왔는데 재산세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고 해야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유자별로 합산하는지 각각 계산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게 물세예요. 물건별로 각각.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인세예요. 자, 보세요. 물세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인세인데 용어 설명드립니다. 인세는 세금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있죠. 인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얘는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합산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 과세한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면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를 취합니다.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아까 주택
각각 개별 과세했는데 재산세 똑같이 또 토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을이란 사람이 A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A 상가 토지가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 또 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B 상가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20억입니다. 또 이 사람이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C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요, 송파구청장이 있죠.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 소유인데 B 상가 토지 을 소유네. 그럼 소유자 인적사항을 고려해서요, 자,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근데 성남시에 있는 것은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에 있는 것은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10억이야. 그러면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납세원자의 인적사항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 과세합니다. 주택은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근데 재산세에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인세입니다. 자, 근데 또 보세요. 인세를 취하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도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주택이 있고, 만약에 부산에도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예? 개인별로 어떻게 소유자별, 납세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도 토지가 있고 상가 토지가, 만약에 그 다음에 대전에도 토지가 있고 광주에도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예요? 인세입니다. 합산과세하니까. 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예요. 여러분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는 양도소득을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인세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다? 물세, 개별과세입니다. 각각.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자,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원칙은 물세, 개별과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중간에서 우리가 딱 있을 때,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직장 생활이라든가 조직에서는 이쪽 라인에 줄 타고 있으면서 저쪽 라인도 살짝 줄 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합산과세, 중간에 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다시 돌아와서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더라도 각각 계산합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있잖아요. 사실주의과세하고 또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서 요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주의과세, 현황부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을 제가 법령 내용을 우리 부동산 세법에 맞게 좀 각색한 건데 한번 보세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 실질 귀속. 실질 소유자, 권리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명의를 보고 명의자한테 부과할 것인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예? 누구한테 부과해? 세금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귀속의 실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칙이에요. 명의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이. 두 번째,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첫 번째, 중요한 건데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보세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이 다 뭐냐면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매매하는데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요,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예? 자,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하고 준공 인가 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으로 사용합니다. 그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무허가 건축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허가와 무관하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예전에 좀 시간 꽤 됐네요. 오프라인의 학원에 수강생이 딱 있는데 뒤쪽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싫어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저기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저 세금을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냔 말이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는 시험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게 취득세 문제나 재산세나 양도세 문제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면 그냥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냐, 그걸 나한테 물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뭘 하든 어떻게 적발하겠지 뭐.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무허가 건축물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형식주의 과세를 취해요.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 또 내용의 실질의 두 번째입니다.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요. 공부 그러면 뭐냐면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그러면 공적 장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 현재,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 현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 현재로 봤더니 공부상 현황과 공부상 돼 있는 것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민등록 전입돼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뭐? 주택으로 과세하고요. 반대로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해요? 그럼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실제 공부상 주택인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을 건데 칼국수집, 그냥 그 칼국수 하나만으로 만두하고 칼국수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시작했다가 옆에 집도 사고 저옆에 집도 사고 저쪽 주차장 부지하기 위해서 땅도 막 다 사고 동네 그 칼국수 하나로 동네를 주름 잡는 동네 땅을 다 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공부상 주택인데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이런 거고요. 자, 현황부과 원칙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를 합니다. 남편이 막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서울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4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8억이 됐어. 내 당신과 특별히 4억 1천만 원에 팔 건데 살래? 아이 고마워요. 그러면서 둘이서 막 자다 말고 매매계약서 쓰고 인감증 찍고 그래봤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얻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대강 인정할 수 없겠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사신 아파트인데 집인데 그게 지금 4억 5천이 됐대요. 근데 이걸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억 100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파는 거로 친정아버지가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묻는 분들 계시는데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또 등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실질과세 원칙 다시 귀속의 실질 권리자 명의자가 다르다.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키라고요? 실질 소유자에게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내용의 실질, 사실주의 과세하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다만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현황에 의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자,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우리 교재 일단 현재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442페이지인데 취득세 개요 및 취득의 구분해서 취득세 개요의요. 줄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특징이요. 줄글 필요 없어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취득세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아까 그랬죠? 왔다 갔다.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를 또 봅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특징,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고, 이것도 줄긋지 마세요. 응능과세, 말뜻만 짐작하면 안 돼요. 응할 응이고 능력,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네가 6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 그 옆에다 써놔야죠. 땡땡. 합산과세, 개별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취득세는 지방세, 주유, 세계세목은 물세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취득한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자, 취득세는 5번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그 옆에다가 땡땡.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관하게 과세.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부과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죠? 현황부과 원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개요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443페이지인데 잠시 쉬었다가 443페이지 취득의 구분,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